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사람 보는 눈을 키워주는 50가지 심리실험, 마음의 수수께끼를 풀어드립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 나의 능력을 더 키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타인과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싶다고 바란 적은 없습니까? 심리학자들은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심리 실험을 시도해 왔습니다. 다음은 마음의 수수께끼를 풀어드립니다. 책 속의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에 관한 심리 실험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에 관한 심리 실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확실한 묘수. 장기 기사인 당신은 지금 강적과 대국하고 있다. 현재 국면은 당신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심리전을 시도하려고 한다. 과연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 A. 여유로운 미소로 상대를 도발한다. B. 머리를 쥐어뜯으며 초조해하는 척한다. 입꼬리만 올려도 굉장한 효과가 난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A다. 이와 관련해서 1988년 독일 마나임 대학 프리츠 스트렉의 연구진이 독특한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 92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 그룹마다 다른 방식으로 펜을 입에 물거나 손으로 들고 있게 했다. 첫 번째 그룹은 빨대 물듯 입술을 오므려 펜을 물었다. 두 번째 그룹은 펜을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손으로 들었고, 세 번째 그룹은 펜이 입술에 닿지 않게 윗니와 아랫니로 펜을 물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그룹별로 다른 입 모양을 유지한 채 동일한 만화책을 읽게 한 다음 만화책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평가하게 했다. 실험 결과 세 번째 그룹인 윗니와 아랫니로 펜을 문 참가자들이 다른 그룹의 참가자들보다 만화를 평균 20%나 더 재밌다고 평가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세 번째 그룹처럼 펜을 윗니와 아랫니로 물면 활짝 웃는 얼굴이 되기 때문이다. 웃는 표정은 마음에 영향을 미쳐 만화가 재미있으면 웃음이 난다. 따라서 내가 지금 웃는 이유는 재미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반면 첫 번째 그룹처럼 입술을 오므려 펜을 물으면 절대 웃을 수 없다. 두 번째 그룹은 단지 펜을 손으로 들고 있기만 해서 무표정한 얼굴이다. 결국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내가 웃지 않는 것은 그만큼 만화가 재미없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믿게 되어 자연히 평가가 낮아진다. 즉, 사람은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분이 좋아져 만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누군가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예의상 웃었지만 웃다 보니 점점 진심으로 즐거워졌던 적은 없는가? 그렇다면 이 효과 덕분이다. 그러니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보자. 그러면 표정의 영향으로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해 빠져나갈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미소는 여유로움을 발산해 상대를 제압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자신을 고무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다.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즐거운 것이다. 영국의 작가 조지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다. 웃으면 친구가 생긴다. 얼굴을 찌푸리면
주름이 생긴다. 안네 프랭크도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진정제 열알을 먹는 것보다 진심으로 웃는 편이 훨씬 낫다. 정신과 의사 사이토 시게타는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최고의 미용술은 웃음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두운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그래서는 기분만 점점 더 어두워지고 빠져나갈 길도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는 애써 웃는 표정을 지어보자. 그러면 분명 내면의 빛이 나아갈 길을 비춰줄 것이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마음이 밝아진다. 의욕을 떨어뜨리는 보상의 역효과. 집 앞 쓰레기장을 청소하는 기특한 어린아이가 있다. 이를 본 쓰레기장 근처에 사는 할머니가 요즘 참 보기 드문 아이네. 고마우니 뭐라도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했다. 그 후 할머니는 아이에게 매일 1,000원씩 용돈을 주었다. 용돈을 받은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A. 더 열심히 청소했다. B. 며칠쯤 지나자 청소를 그만두었다. 보상이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 친절함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행위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오히려 불필요한 참견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런 보상 없이도 청소하던 아이가 용돈을 받자마자 의욕이 사라져 청소를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일은 꽤 흔하게 벌어진다. 하던 대로 청소하면 용돈을 받을 수 있는데 어째서 그만두는 것일까? 바로 언더마이닝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외부에서 보상이 주어지면 내면의 동기가 약해지거나 심하면 아예 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1971년에 에드워드 대시가 처음으로 세운 가설로 그는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해냈다. 먼저 대시는 대학생 참가자를 12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 입체 퍼즐을 만들게 했다. 단 두 그룹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두었다. A그룹, 퍼즐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보상으로 1달러를 준다. B그룹, 퍼즐을 완성해도 별다른 보상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퍼즐을 2개째 완성한 시점에 감독관은 구실을 만들어 잠시 방을 떠났다. 다른 방에 있는 모니터로 학생들을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감독관이 사라지자 A그룹 학생들은 더는 퍼즐을 만들지 않았다. 퍼즐을 완성할 때 금전적 보상을 받은 A그룹 학생에게는 퍼즐이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퍼즐 만드는 행위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잃고 말았다. 반면 B그룹 학생들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다음 퍼즐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까닭은 외적 보상이 주어지면 내면의 동기가 사라지는 마음의 법칙 때문이다. 동기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뉘는데 내적 동기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동기를 말한다. 쓰레기장을 청소하던 아이가 대표적 사례다. 그 아이는 그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청소한 것뿐이다. 그에 반해 외적 동기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동기를 뜻한다. 썩 내키지는 않지만 실행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 등을 말한다. 대표적 사례로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을 들 수 있다. 즉, 앞서 문제에서 언급한 아이는 처음에는 자신이 원해서 청소를 했지만 용돈을 받자 보상을 받기 위해 청소한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러한 의식은 하고 싶지 않은데 보상을 받기 위해 한다는 마음으로 바뀐다. 직장인이
박봉을 받으면서 혹사당하는 중이다라고 불평하는 것과 비슷하다. 1,000원이라는 용돈을 받자마자 즐겨하던 청소가 돈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괴로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재난 상황에서 활약하는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다.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꺼이 돕는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보상이 주어지면 언더마이닝 효과가 작용해 초심과 의욕을 잃고 봉사 자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나온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내적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보상은 오히려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보상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면접관은 이런 사람에게 끌린다. 자신감을 잃어 불이 죽었을 때 단 2분 만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을 방법은 다음 중 무엇일까? A. 2분 동안 차가운 물로 샤워한다. B. 에헴 하고 으스대며 가슴을 펴고 2분 동안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취한다. 자세만 바꿔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 이번 질문은 2010년에 컬럼비아 대학의 다나 카니 교수와 신체 언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 박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실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사람은 대화할 때 말보다 신체 언어로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로 말과 문자 같은 언어로 전달하는 의사소통은 25%에 불과하며 신체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나머지 75%를 차지한다고 한다. 따라서 상대의 기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신체 언어를 해독할 필요가 있다. 신체 언어는 사람의 기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고 가슴을 편다. 반대로 우울할 때는 고개를 수그리고 몸도 웅크린다. 그런 만큼 재미있는 현상도 일어난다. 예를 들어 억지로라도 웃으면 점점 기분이 좋아진다. 또 어깨를 쫙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 점점 자신감이 솟아난다. 카니 교수와 커디 박사는 이를 실험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실험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1. 실험 전에 참가자의 타액을 채취한다. 2. 참가자를 하이 파워 포즈를 취하는 그룹과 로우 파워 포즈를 취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자세를 유지하게 한다. 3. 2분 후 타액을 다시 채취한다. 하이 파워 포즈란 주변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가슴을 펴고 최대한 몸이 커 보이도록 만드는 자세다. 두 팔을 하늘로 쭉 뻗거나 어깨와 허리를 꼿꼿이 펴는 자세들이 포함된다. 반대로 로우 파워 포즈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작게 만드는 자세다. 몸을 웅크리거나 팔짱을 끼는 자세가 포함된다. 각각의 자세를 취하기 전과 후에 참가자들의 타액을 비교해서 분석한 결과 하이 파워 포즈를 취한 그룹은 자신감, 적극성, 공격성을 나타내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0% 높아졌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25% 낮아졌다. 단지 2분 동안 하이 파워 포즈라는 특정한 자세를 취했을 뿐인데 정신적 에너지와 의욕이 상승한 것이다. 한편 로우 파워 포즈를 취한 그룹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0% 낮아졌고 코르티솔의 수치는 15% 높아졌다. 참가자들은 2분 동안 로우 파워 포즈라는 특정 자세를 취한 뒤에 긴장이 고조되었고 그 탓으로 피로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자신감을 잃어 불이 죽었을 때 단 2분 만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을 방법에 대한 답은 에헴 하고 으스대며 가슴을 펴고 2분 동안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취한다고 답한 B다.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취하면 신체 내부적으로 자신감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놀라운 효과도 있다. 이는 2012년 커디 박사가 진행한 실험에서 살펴볼 수 있다. 커디 박사는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하이 파워 포즈를 취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로우 파워 포즈를 취하게 했다. 그 다음 참가자들에게 5분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발표 연습을 하게 한 뒤 모두 모의 면접을 보게 했다. 그리고 면접관들에게는 실험 참가자들이 면접 보는 모습만 보여주고 그들의 채용 여부와 능력을 판단하게 하였다. 실험 결과 모든 면접관은 면접 전 하이 파워 포즈를 취한 사람의 채용 가능성과 능력을 훨씬 높게 평가하였다. 하이 파워 포즈가 사람의 내면까지 신뢰하게 만든 것이다. 자신감 있는 자세는 실제로 내면의 자신감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신뢰를 줘 면접뿐 아니라 발표나 회의를 할 때도 효과적이다. 중요한 일을 앞두었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보자. 손쉬운 행동이지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고개를 위로 들면 자신감도 상승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